이해하기 힘든 그 분 중에 첫 손 꼽으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꼽을 수밖에 없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요. 6.25 전쟁 73주년인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책을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은 1950 미중 전쟁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국 전쟁 양강 구도의 전초전이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저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 제작팀이 낸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가서 한 달 동안 스탈린을 설득하고 조르고 졸라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또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한테 조르고 졸라서 그렇게 해서 이 김일성의 그 무력의 야욕으로 침공을 해온 것이 6.25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그런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국제적 대리전 양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중에 1950년에 일어난 한국의 6.25 전쟁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프로파간다 할 때 썼던 그 논리구조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저런 책의 내용을 공감하고 믿었던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을 5년 동안 했다는 사실이 아찔할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했던 책 또 한 권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도 소개를 했는데요. 김희교 강원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지금 고양된 혐중정서, 중국을 혐오하는 혐중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획기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개한 중국이거나 나쁜 중국이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큰 까닭은 국제 분업 체제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는 중국인 인민들이 찾아낸 최적의 제도이다. 중국의 일당제가 비민주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럽 중심주의적인 판단이다. 이런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개를 했던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좋은 책이다. 저자의 처지가 어찌됐든 좋은 책이다. 이제 그랬고 또 며칠 전에는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가 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놓으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철없는 중학생, 대학생, 그 운동권, 학생이 함직한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키고 스탈린이 추인한 도발이었다. 대한민국을 무력 병합하려는 시도였다. 미국의 한거한 전쟁이다라는 이미지로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 하네요. 이준석 전 대표 오래간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비판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불체포 특권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당 차원에서의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서명을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99% 다 받았더군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뭐 자기네들 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44조에 딱 명문화가 돼 있죠.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을 회기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회기를 끝내고 바로 비회기로 전환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당론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부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러는데요. 글쎄요. 누가 말했다시피 실천이 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죠. 실천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을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는 93%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답니다. 일본은 80%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답니다. 우리는 가결이 2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믿어도 국회의원들이 뭐뭐 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지내놓고 난 다음에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